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AI 엣지 컴퓨팅 솔루션 사업 분야의 리더 어드벤텍이 어드벤텍 와이즈 파스 파트너와 함께 주최하는 AI 스마트 팩토리 웨비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어드벤텍 와이즈 IoT 사업부 김일상 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I로 진화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 해도 단독으로 AIoT의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의 세미나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서밋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드벤텍 와이즈 파스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드벤텍을 포함한 각 파트너사의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웨비나 아젠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텍은 엣지 AI 컴퓨팅 솔루션을 이용한 혁신 사례를, 마키나락스는 AI를 이용한 이상 징후 탐지와 최적화를, 비스텔리전스는 AI 기반 데이터 연결과 시각화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UDM텍은 AI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퓨처맨에서는 AI 예지 보존 사례를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든 주제가 알차고 진보적이라 저도 기대가 됩니다. 발표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대화창에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섹션이 끝날 때마다 간단한 Q&A를 받고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개별적으로라도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드벤텍의 와이즈 IoT 임재훈 매니저가 AI 기술과 코크레이션을 이용한 제조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드벤텍에서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임재훈 책임입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맞아 제조업의 중심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제조 인프라를 융합한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고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표준과 시스템 통합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 엣지 컴퓨팅, AI, ML 등 최첨단 혁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메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엣지 AI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구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스마트 매뉴팩처링과 엣지 AI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끝판왕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미래에는 협동 로봇, AI, 엣지 컴퓨팅, IoT, 디지털 트윈 등 ICT 기술들이 융합되어 완벽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 사회에 적용될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지보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설비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설비 가동 중단을 겪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상 진단과 예측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설비 고장은 또 눈에 보이는 증상 외에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숨겨진 결함들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다 정밀하게 이상을 진단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사후정비, 예지정비, 예방정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후정비는 말 그대로 고장이 발생을 하면 정상화를 위해 벌이는 그 유지보수 활동을 말합니다. 예방정비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활동 계획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어떤 설비나 부품의 수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정비로 인한 손실이나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지 정비는 사전에 장비 상태를 파악하고 결함을 사전에 진단해서 상태를 예측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그런 잠재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경고해서 다시 빠르게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인력 관리나 예비 부품 관리 또는 수리 시간 단축 등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활동 중에서 산업용 AI 스마트 예지보전 기술이 있습니다. PHM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회전체 설비의 진동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노후도를 판별해서 고장 시점을 예측하고 알람을 발생시켜 줍니다. 자, 그럼 어드벤텍의 산업용 AI 스마트 예지보전 솔루션인 iFactory PHM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전체 설비에 부착된 센서에서 진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엣지단의 게이트웨이로 이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해서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해서 결함을 판단합니다. 이것을 다시 시각화하고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알람을 발생시켜 줍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리 요청이 발생을 하면 클라우드로 전송이 되고 모바일에서 또 동기화가 돼서 장비업체의 그런 관리 담당자가 거기에 맞는 작업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림을 받은 후에는 그 유지보수 담당자가 상황에 따라 원격으로 이제 유지보수를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 현장에서 직접 유지보수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리 유지보수가 완료가 되면 유지보수 담당자가 그 최종 상황을 고객에게 리포트하고 고객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전반적인 설비의 상태를 시각화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고장의 종류는 무엇인지, 또 상태는 어떤지, 아니면 성능이 저하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비의 경고 이력과 알람 기록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HM 솔루션이 적용된 반도체 공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프레셔의 진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무선 통신으로 게이트웨이로 전송을 하고 이를 다시 진동 분석 AI 솔루션이 탑재된 엣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학습하여 그 현장에 최적화된 모델을 추론하고 결과를 예측합니다. 이것을 다시 대시보드에서 시각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완벽한 산업용 AI 스마트 예지보전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제로서 엣지 AI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엣지 디바이스가 늘어나고 또 AI를 이 엣지 디바이스에 적용을 하면서 수반된 복잡한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AI가 접목된 이런 엣지 컴퓨팅의 장점은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학습함으로써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센서와 IoT 디바이스들로부터 발생한 그 데이터를 멀리 떨어진 데이터 센터로 매번 보낸다면은 그 비용과 속도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엣지에서 데이터를 바로 가공하고 처리를 한다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디바이스 온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MLOps의 개념을 엣지 컴퓨팅에 적용해서 이 엣지에서의 MLOps, 즉 엣지옵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IoT 표준과 플랫폼이 부족하여 고객이 원하는 IoT 솔루션 개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IoT 디바이스들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모두 적절하게 분석되고 활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우선 이런 엣지 AI가 적용된 엣지 디바이스의 보안, 그리고 백업, 마지막으로 복구와 관련해서 그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T 시스템이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고 IT와 융합이 되면서 데이터 유출 같은 기존의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의 우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O는 엣지에서 인가된 애플리케이션만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팅 기능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고 승인된 프로그램들만 허용합니다. 이 늘어난 엣지 디바이스의 수만큼 데이터가 또 급격하게 증가하고 애플리케이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백업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디바이스 O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데이터 보호의 복잡성을 줄여줄 수 있는 백업 솔루션인 아크로니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백업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다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역의 관리, 아웃 오브 밴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원격 전원 온오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실제 어떤 구역의 위치나 방화벽 여부에 관계없이 네트워크, 연결된 네트워크 상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해외 공장에 어떤 설비가 있고 그 설비에서 고장이 났는데 리부팅 같은 단순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현지 엔지니어를 채용할 필요가 없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감소됩니다. 산업 데이터의 보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디바이스 O에서 어떻게 데이터 전송 시에 보안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버 측면에서의 HTTP 그리고 엔진X를 보호함으로써 보안 취약성에 대한 공격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역할 기반 접근 제어 RBAC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용자는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할당받고 그 역할에 맞는 권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O는 이러한 서버 사이드와 엣지 사이드 간의 모든 통신을 암호화하여 SSL, TLS 인증서와 함께 보안 데이터 전송 채널을 이용하여 통신함으로 안심하고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엣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디바이스의 보안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화이트 리스팅 기능과 시스템 복구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의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호스팅되어 있는 디바이스 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안심하고 클라우드와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엣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엣지에서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 배포, 검증을 위한 엣지 AI 파이프라이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디바이스 O는 데이터의 수집과 학습, AI ML 모델의 생성과 배포, 재학습에 이르는 소프트웨어의 CI/CD를 지원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컴퓨팅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량화 기술인 컨테이너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엣지 AI의 성능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5는 도커 컨테이너 구조로 설계가 되었으며 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비저닝부터 배포, 워크로드 밸런싱, 리소스 할당, 컨테이너 상태 모니터링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컨테이너의 개요나 리소스 현황 같은 실제 컨테이너 운영 상태를 UI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바이스5는 완전 관리형 엣지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솔루션이나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디바이스5는 다양한 산업용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시각화해서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그 기업이 가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통합을 해서 원하시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들을 또한 중앙에서 원격으로 관리를 한다면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디바이스5는 거의 모든 어드밴텍 디바이스 그리고 타 X86 계열을 포함한 모든 디바이스들을 원격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S 측면에서도 윈도우나 리눅스, 안드로이드 같은 거의 모든 운영 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5는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의 로그나 리소스 사용량, 통계, CPU, 메모리, 네트워크, 온도, 팬 속도 등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를 다양한 메시징 앱을 통해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OTA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유소에 운전을 하러 들어갈 때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방식을 OTA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서의 OTA는 그와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펌웨어, 암호화 업데이트 등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여러 디바이스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디바이스5는 이 OTA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일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점송하여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의 보안을 위해서는 허용된 앱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5는 그 로컬 호스트 안에서 운영되는 프라이빗 앱 스토어가 있고 직접 개발하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드파티 앱을 안심하고 이 프라이빗 앱 스토어에서 업로드하고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원격 솔루션을 공장에 적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원격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자는 이를 통해서 다운타임을 단축하고 장비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5는 이렇게 복잡한 생산 공정에도 적용을 함으로써 IoT 보안, 원격 트러블 슈팅,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이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뭘 좋아하실지 몰라 다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드밴텍은 다양한 엣지 컴퓨팅 제품군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과 원격 제어,
지능형 유지보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제조 혁신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드벤텍은 코크레이션, 즉 창생이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파트너사분들과 함께 이러한 혁신적인 미래 기술들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기를 희망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임재훈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어드벤텍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로라 기반의 진동 센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와이저 2410이라는 제품 사양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무선 진동 센서는 저전력 장거리 무선 통신 로라를 이용하여 XY치 3축 진동 값을 FFT라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 값을 전송합니다. 그 배터리로 작동을 하고 전송 인터벌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장 2년까지 배터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올라오신 질문 중에 어드벤텍은 원래 글로벌 산업용 컴퓨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AI 서버, 엣지 서버, 엣지 AI 등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드벤텍의 개발 로드맵과 AI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우선 벤더렉 형태의 풀스택 AI 서버 제품군인 스카이 제품군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드벤텍 쿠버네티스 엔사스가 탑재되어서 와이즈 파스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I 모델을 빌드하고 운영할 수 있는 AI 개발 프레임워크 서비스 AIFS와 또 모델을 재학습하고 다시 배포할 수 있는 AutoML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서버로는 뭐 렉마운트, IPC, 엣지 등의 다양한 형태와 그 규격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앞서 한번 설명드린 것과 같은 엔비디아의 제슨 기반 제품들도 제공합니다. 저희 이제 어드벤텍은 지속적으로 엣지 AI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스마트 팩토리 외에도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텍이 산업용 IoT 플랫폼과 AI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인더스트리 앱을 포함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 솔루션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드벤텍의 파트너가 되면 좋은 점과 혜택이 무엇이고 어떤 조건으로 파트너십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파트너가 되시면 이 어드벤텍의 다양한 IoT 솔루션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우선 레귤러 멤버로 가입을 하셔서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을 둘러보시고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신 파트너분들께서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어드벤텍의 솔루션과 결합된 강력한 솔루션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훈 책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I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마케라락스의 이창수 사업개발 매니저님께서 AI 적용을 위한 MLOps 전략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MLOps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이창수 매니저입니다. 간단한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AI가 한창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AI가 분류한 치와와 사진인데요. 실제로 잘 분류한 사진도 있는데 건포도나 초콜릿이 박힌 머핀 사진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의 AI의 발달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분류를 하는 수준이었는데요. 2023년도에 AI가 생성한 치와와의 이미지를 보면은 얼마나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지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치와와를 생성해내고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인간의 능력에 AI가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은 인간의 능력에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그 주기가 훨씬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기준으로 보면 한 2, 3년 정도 만에 인간의 퍼포먼스에 도달할 정도로 AI의 발전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그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 속도로 대변되는 모델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온 뒤로 매년 10배 넘는 배율로 AI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빠르게 AI가 발전됐나를 생각해 보면 모델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컴퓨팅 파워의 증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와 기술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AI가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조 현장에서 AI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장표를 보면 맥킨지가 최근에 발표한 서베이를 보면 2030년도까지 산업 전반의 AI 및 분석이 창출할 잠재적 연간 가치 총액이 6.7 트릴리언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 산업에서 AI를 필수로 여기고 생산 환경에 AI 구현을 목표로 세운 경영진 비율이 90%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산업에 비교해서도 정말 AI 도입에 있어서 관심이 많고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AI 관련된 기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비율을 보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비율이 낮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제조 산업이나 산업 영역의 AI는 일반화된 해결책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다 다르고 AI를 적용해야 하는 환경 또한 다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초거대 AI 모델의 경우 이렇게 개발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좀 허들 없이 쓸 수 있는 반면에 산업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배터리에 들어가는 AI 모델이 다르고 차량에 들어가는 AI 모델을 다른 산업에는 쓸 수 없고 그 차량에 들어가는 AI 모델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용되는 설비마다 AI 모델이 다르고 또한 그 설비마다 AI 모델이 추구하고 원하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로 일반화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느껴지실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AI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그 각자의 도메인에 특화된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AI 모델이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IT 시스템과 융합해야 되는 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융합해서 만들고 나서도 이 AI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기업의 특성과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좀 맞춰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AI의 산업 현장의 도입에 비용을 높이는 주요한 허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들이 기업의 필요나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나름의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인프라, 두 번째는 ML 인프라, 세 번째는 스페셜라이즈드 AI, 그 도메인에 특화된 AI 모델입니다. 저는 오늘 ML 인프라와 스페셜라이즈드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데이터 인프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드벤텍과 같은 선두 기업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는데 정말 선두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어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게이트웨이 형태로 바꿔줘서 이것들을 IT단으로 올리는 형태의 여러 가지 데이터 인프라를 갖춰주는데 집중을 했다면
저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ML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ML 인프라,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ML 인프라는 최근의 키워드로 MLOps라고도 불리는데요. AI라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해서 상관관계를 알아서 예측해서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실세계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서비스화 되어야 되고, 서비스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서비스가 되지 않거나 꾸준한 성능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크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모델 코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코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기능들이 꼭 다 갖춰져야 이 모델이 비로소 서비스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MLOps라는 것은 머신러닝 모델을 운영하고 ML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여 기업이 AI 비즈니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 체계입니다. 이러한 운영 체계들이 원래는 각각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나 각각의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코드 단위로 엮어서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MLOps는 그런 것들을 코드 레벨에서 복잡하게 관리하지 않고 쉽게 클릭 베이스나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운영 체계입니다. IT에 계시는 분들은 DevOps라는 개념이 좀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코드를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배포하면서 개발과 운영단의 괴리를 줄이는 개념이자 체계입니다. MLOps는 이 DevOps라는 개념에서 AI 모델이라는 요소가 추가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하고 추론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무르르듯이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MLOps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MLOps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MLOps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기업은 그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리소스에 한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MLOps를 완벽하게 구축한 기업은 어차피 이렇게 구축된 MLOps 안에서 모델을 확장하고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AI 모델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개의 모델을 그냥 운영한다고 하면 MLOps 체계가 불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에 AI를 재학습하거나 재배포하는 과정이 없다고 하면은 불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 제조 환경에서는 이 모델 한두 개로 뭔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까지 되고 있고,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MLOps라는 체계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 마키나락스의 MLOps 플랫폼인 런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조금 더 높은 자유도 안에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낯설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이는 환경이 파이썬 기반으로 주피터 랩이라는 개발 툴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하는 툴인데요. 대부분의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개발하는 환경이 아닌 각자가 강제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성능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불편하다는 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허들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주피터랩 익스텐션 툴을 탑재해서 최대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원래 개발했던 환경에 익숙하게 개발을 하게끔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게 해서 조금 더 쉽게 AI 모델을 만들 수 있고 파이프라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코드, 로코드 기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개발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들의 수급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그런 코드를 잘하는 것보다 현장에 있는 노하우가
모델에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노하우가 모델에 대한 코드에 대한 지식 없이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노코드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나서 그 모델을 계속해서 재학습하고 재배포하는 일련의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각자의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실 하기 힘든 건데 이런 것들을 제품 내에서 쉽게 드래그 앤 드롭 UI에서 클릭 베이스로 구현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스페셜라이즈드 AI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머신러닝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더라도 결국 성능을 내는 AI 모델이 없다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일종의 활용 점정처럼 AI 모델 코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모델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만든 모델 바탕으로 각자의 비즈니스 영역마다의 서비스를 제공드리게 됩니다. 저희 마키나락스는 여기 보이는 여러 기업들과 40여 개가 넘는 AI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잘 활용되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산업용 로봇 이상 탐지 케이스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공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조 현장의 자동화 라인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산업용 로봇 자체는 잘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로봇 자체로 알람 조건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개별 이상 알람 조건들이 상한치나 하한치를 넘느냐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실제 엔지니어 분들은 그러한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해석해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AI가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알람 정보를 활용해서 도메인 전문가처럼 복합적으로 무수한 변수를 고려해서 다차원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여기서 로봇이 언제 이상을 날지 이런 트렌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미리 알려주는 형태의 AI 모델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간단하게 AI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첫 단계는 이제 AI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단계는 오프라인에서 POC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기존의 이상 탐지에서는 PCA나 오토엔코더 같은 기법을 써서 이상 감지를 하는데요. 저희는 나름의 방법으로 좀 이상과 정상 상태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POC 상태에서 받아서 검증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현실에 적용을 하면 정말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상이라고 보여진 그래프를 보면 고장의 전조 증상이나 고장이 날 때의 트렌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현실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정말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 상황에서는 POC 때보다 노이즈도 증가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메타 정보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POC를 진행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모델의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모델을 재학습하고 재배포하고 적용하다 보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MLOps 라이프 사이클의 어떻게 보면 역할인데요. 데이터를 변경해 가면서 코드를 변경해 가면서 여러 가지 AI 로직의 파라미터를 변경해 가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시도에 맞게 적합한 AI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개발하고 나면 기업의 담당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ROI가 나오냐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데 여러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었는데 이것만큼 비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걸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챌린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엔지니어 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로봇 하나를 이상 감지한다고 하면은 정말 가치가 낮고 어떻게 보면은 ROI가 안 나올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던 현장의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AI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AI가 이런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구나, 이런 비즈니스 밸류를 가지고 올 수 있구냐라는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로봇팔이 좌우로 대칭돼서 움직이고 그 대칭되는 로봇에서는 산술적으로는 동작 분포가 동일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나온 그래프를 보면은 그 좌우 동작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로봇팔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도 하고 티칭을 했기 때문에 최적화되지 않은 동작을 수행해서 인터락이 발생하고 사이클 타임을 증가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같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좌우 대칭되는 로봇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것을 보고 이 로봇팔이 이상한 범주에 들어갔구나 라는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단순히 하나의 로봇의 이상 감지를 하는 게 아닌 이 전체 로봇 몇백 개 되는 로봇팔의 이상의 전조를 전반적으로 감지하는 식의 비즈니스로 재정이 되고 조금 더 높은 ROI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문제를 재정의하고 ROI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결국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AI 모델의 개발 그리고 MLOps의 적용을 통해서 좀 잘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MLOps에 대한 내용과 저희의 대표적인 AI 프로젝트 케이스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더 AI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제조 쪽 관련된 AI에 대해 문의점이 있으시면 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는 어드벤텍과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와의 연동성, 와이즈파스 솔루션과의 플랫폼과의 연동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트너십과 진전들이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벤텍의 제품군들을 쓰고 계신 고객분들이라면 더욱더 저희의 솔루션이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매니저님 발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가 몇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추려서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마케라락스의 MLOps가 현재 추력하고 있는 마켓이 무엇이고 마케라락스가 설명해 주신 MLOps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조사인 클라이언트가 준비해야 하는 혹은 기본 요건 같은 것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MLOps 제품인 런웨이가 주력하고 있는 마켓은 따로 한정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AI를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제조 산업 쪽으로 AI 모델을 개발을 시작했고 이거 바탕으로 MLOps를 만들다 보니까 특히 제조 산업의 고객사분들께서 제조에 정말 친화적인 MLOps라는 피드백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조 쪽으로 좀 더 주력해서 셀링을 하고 많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MLOps가 성공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준비되어야 하는 기본 요건을 물어보셨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AI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드벤텍과 같은 선두적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수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명목 아래에 공장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AI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이 우선 있어야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AI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MLOps를 적용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MLOps 내지는 AI 도입할 준비가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조는 사실 매우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매우 기본적인 질문이겠지만 AI란 무엇이고 제조 산업에 정말 AI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AI란 컴퓨터가 인간이 사고하는 것처럼 어떤 인풋을 받아서 나름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을 뱉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사고처럼 생각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AI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적용하는 게 AI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에 AI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제조 산업에는 정말 AI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제조 산업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이 데이터 바탕으로 지금 현업에서는 논리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뭔가의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AI가 적용돼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산업의 경우 AI가 적용됐을 때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상감지 사례를 보면 그 공장이 나도 모르게 셧다운이 일어나거나 이상이 발생을 하면 짧게는 뭐 수십억, 크게는 수백억, 수천억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AI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예지 보전을 하거나 이상이 날 거라는 것을 예지하게 돼서 예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큰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보다도 AI가 적용돼서 가치를 창출하기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명확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사이트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마키너락스의 이창수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고민할 때 그래도 앞단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부분은 디바이스와 데이터의 연결입니다. 비스텔리전스는 다양한 사례와 진보적인 솔루션으로 AI 기반 커넥티비티와 시각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스텔리전스의 R&D 팀인 오희선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텔리전스 R&D 소속 선임연구원 오희선입니다. AI 기반 데이터 연결 및 전처리와 시각화 전략을 주제로 저희 비스텔리전스 제품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비스텔리전스는 스마트 제조 환경을 위한 AI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2021년 분사를 한 스타트업 회사로 미국과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변화의 흐름은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발생시켰으며 현재까지 4차, 5차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스텔리전스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트렌드, 고도화, 자동화, 전산화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며 각각의 트렌드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자동화 트렌드에 최적화된 솔루션인 엣지 옵티마입니다. 자동화는 스마트 팩토리의 부분 디지털화부터 진화까지 이루어진 총 5단계 중 2단계인 디지털화부터 4단계인 시뮬레이션 최적화까지 커버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화의 요구사항은 이 as-is 항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파라미터의 세부 정보 관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면, 그리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as-is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 같이 2B 방향으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 관리 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스텔리전스에서 제공하는 엣지 옵티마 제품은 다음과 같은 세이프 컨셉을 지향합니다.
최신 머신러닝 기법 및 AI 신기술들을 접목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할 때에는 MVP 기능을 구현해서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쉽고 빠르게 적용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최적화된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뢰도를 드리고 고객의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은 비스텔리전스 제품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비스텔리전스의 제품은 주요 특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프레임 기반의 커먼한 기능부터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다양한 코어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향하며 이러한 기능들로 자유롭게 제품을 빌드하고 구성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네, 저희 제품의 주요 특징 두 번째로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기능적인 확장성뿐만 아니라 자원의 확장성까지도 용이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게 시작을 해서 기능을 검증하고 사용자의 특성 및 필요 기능을 확인한 후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전체 라인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투자 비용 측면, 그다음에 적용 속도 측면, 활용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비스텔리전스의 서비스는 고객의 도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안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제 저희 옵티마 제품의 화면을 보면서 구성과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 중 하나는 설비 및 파라미터 등록을 이렇게 위자드 형태로 제공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설비의 물리적 위치를 이 고객 관점에서 다양한 뎁스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비 및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부분인데요. 옵티마에서는 DB 및 외부 데이터 연결을 쉽고 빠르게 선택하여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DB와 외부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 DB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옵티마에서는 특정 DB의 특정 테이블에서 설비 및 파라미터를 등록하는 SQL을 제공을 하고 있고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러한 SQL 리스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 앞 단계에서 SQL을 통해 자동으로 가져온 설비를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설비에 연결된 파라미터들도 연계돼서 자동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부 파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 파일 등록 시에 CSV 파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옵티마에서는 이러한 케이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CSV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다운로드해서 내용을 기입한 후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CSV 파일 외에도 이처럼 매뉴얼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 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비 등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CSV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다운로드해서 내용을 기입한 후에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 미리 본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추가할 설비와 파라미터 목록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 등록된 설비 및 파라미터 현황은 이 이상감지라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동 조건을 별도의 설정으로 등록하고 나면
조건에 따른 가동 현황 및 가동률을 계산해 줍니다. 특정 설비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설비의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이 페이지가 설비의 상세 정보 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탭에서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개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설비들의 상세 정보와 가동 상태, 그 다음에 상태의 요약을 볼 수 있고 설비 이미지를 등록하면 이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설비의 파라미터 정보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이상을 감지한 후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에 유사 설비 간 작업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QR코드로 등록 설비의 현황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탭에서는 파라미터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데이터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속형과 범주형과 바이너리형, 상수형이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많은 경우 이쪽 보시면 좌측 즐겨찾기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즐겨찾기 탭에서 그 즐겨찾기에 한 목록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편의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에서는 트레이스 데이터 형태로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에서는 시각적 편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테이블 형태와 보시는 것 같은 다이어그램 형태 그리고 간트 차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즐겨찾기 기능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옵티마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변수별 결측치, 이상치, SPC 룰 생성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변수를 잘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교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관리가 부족한 곳에서는 초기 관리 기준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기간을 선택을 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이 파라미터들의 결측치, 이상치, SPC 룰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옵티마에서는 이런 파라미터들의 각각의 이상감지 설정 내용과 상세 정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된 이 규칙의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 설정 이후에 매뉴얼로 수정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알람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알람 기반으로 발생한 알람 이력들을 아까 그 설비 상세 페이지의 세 번째 탭에서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그 자동 알람 설정에 대해서 직접 동영상을 통해 흐름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순차적으로 파라미터들의 결측치, 이상치, SPC 규칙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총 파라미터 개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라미터 개수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실제 실행한 시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탑 버튼이 있는데요. 이 스탑을 누르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동 알람 설정을 중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장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보시면 모든 파라미터가 다 돌았고 저장하고 싶은 파라미터를 누르게 되면 세이브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알람 룰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앞에서 설정한 이 오토 알람 스펙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딧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가 매뉴얼로 알람 스펙들을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화면을 보게 되시면 자동 알람 스펙에 대한 상세 정보들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힌 실제 정보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의 계층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계층에 해당하는 설비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파라미터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의 리밋 정보가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오토 알람 스펙에 대해 이 로어와 어퍼 정보와 그 파라미터 차트에서 보신 로어 어퍼 정보가 동일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옵티마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비들의 통합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입니다. 설비 계층별 설비 현황과 가동 상태, 그리고 전체 알람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단의 계층 필터와 시간 필터를 통해 하단의 이 위젯들의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시보드는 알람 요약과 관련된 대시보드입니다. 발생한 알람들의 현황을 더욱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알람 수와 알람 증감률, 그리고 그 중에서 심각 알람의 건수와 증감률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옵티마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는 모두 위젯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자 혹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위젯들을 조합하여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젯 목록에서 추가하고 싶은 위젯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하고 크기 조정이나 위치 조정 모두 커스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비스텔리전스의 옵티마 제품 솔루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자동화, 전산화 흐름을 비스텔리전스가 제시한 옵티마 솔루션을 소개해 주셨는데,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들과의 비스텔리전스만의 차별점과 레퍼런스를 간략하게 소개 부탁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비스텔리전스의 AI 솔루션은 다양한 컴포넌트를 가진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실행되고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위주의 다른 솔루션들이 고객의 상황이나 특성에 맞추기 어려운 반면에 저희 비스텔리전스의 AI 솔루션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프레임워크를 통해 빠르게 개발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쉽고 빠른 제품의 적용과 설치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엣지 옵티마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변수별 결측치, 이상치, SPC 룰 생성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변수를 잘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교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의 관리가 부족한 곳에서는 초기 관리 기준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의 특성을 기반으로 현재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가 필요한 자동차 부품이나 스마트 선박, 화학 및 반도체 장비사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오더벤텍과 전략적 파트너사로 AIoT 마켓 개발을 위해 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의 어떤 역할과 그리고 협업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드벤텍의 산업용 컴퓨팅 플랫폼에 저희 비스텔리전스의 엣지 솔루션과 AI 분석 솔루션을 융합하는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드벤텍의 강점인 산업용 컴퓨터에 비스텔리전스의 솔루션들을 탑재해서 하드웨어와 솔루션이 융합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양사의 기술진들이 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스텔리전스의 오희선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UDM텍의 AI 기반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대해서 주현우 엔지니어 매니저님께서 다양한 적용 사례를 포함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DM텍 엔지니어 팀 주현우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AI 기반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옵트라 블랙박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솔루션은 크게 블랙박스 기능, 추이 분석 기능, 알람 분석 기능 이렇게 세 가지 메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능은 설비의 과거 동작 이력을 영상과 제어 신호 형태로 재현해주는 기능입니다. 설비에서 알람이 발생하거나 무언 정지가 발생했을 때 과거 동작 이력 재현을 통해 원인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이 분석 기능은 설비에 달려있는 실린더, 리프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유닛에 대한 동작 시간 분석을 수행합니다. 설비의 유닛들은 일정한 동작 시간을 갖고 이물이 끼거나 마모가 될 경우 동작 시간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한 동작 시간의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알람을 주어 큰 고장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알람 분석 기능입니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알람들의 발생 건수와 발생 시간의 정보를 차트를 통해 시각화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각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뒤쪽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LC 블랙박스 기능은 차량 블랙박스와 유사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평상시의 상황을 녹화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시점 전후를 재현하여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PLC 블랙박스에서는 설비 공정 제어를 녹화하고 있다가 알람이 발생하거나 무언 정지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제어 이력을 재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블랙박스 솔루션은 설비를 예지 보전하고 공정 이상과 품질 불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 자동화 설비에서 알람이 발생하거나 무언 정지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솔루션으로 공정 이상의 발생 시점을 재현하여 원인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빈도는 적은데 아주 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설비 문제들은 고장 재현이 어렵고 엔지니어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과거 설비의 제어 운영 이력을 재현할 수 있어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명확한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솔루션으로 해당 현상을 제어 신호단에서 재현하며 상황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조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제조가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불량 발생 시 그 원인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솔루션을 적용하여 제조 과정을 재현함으로써 불량품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 공정과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실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블랙박스 화면은 카메라 뷰, 간투 뷰, 레더 뷰 3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메라 뷰에서는 당시의 녹화 영상이 재현됩니다. 간투 뷰에서는 X축은 시간축, Y축은 등록된 접점이며 각 접점의 동작 이력이 막대바 형태로 표시됩니다. 레더 뷰는 등록된 접점의 레더 스텝이 표시됩니다. 재현 시점에서 접점이 켜져 있으면 접점에 불이 들어오고 꺼져 있으면 불빛 또한 꺼지게 됩니다. 이 화면은 추이 분석 화면입니다. 화면의 신호 추이 분석 차트에는 유닛의 동작 시간, 일일 통계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의 빨간색 점은 그 날의 평균 동작 시간을 의미하고 막대바는 그 날의 동작 시간 데이터의 편차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바가 크다면 그 날의 동작 시간의 데이터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닛의 동작 데이터가 일정 사이클 이상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통계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통계 모델에 대한 정보는 우측에 모델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통계 모델에는 모델 상하한을 가지고 있고 이 모델 상하한 값은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닛의 일일 동작 시간 평균 값이 이 모델 상하한 값을 초과할 경우 이를 추세 변화로 감지하여 우측의 점검 목록에서 각 날짜가 리스트업 됩니다. 그리고
일일 동작 시간 평균값의 선형적인 증감 추세나 주기적 반복 추세를 기반으로 추후 해당 유닛이 어떤 동작 시간 값을 갖게 될지 시계열 예측을 수행합니다. 만약 예측값이 앞서 말한 모델 상하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것을 이상으로 간주하고 우측의 시계열 예측 정보란에 이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위치한 블랙박스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블랙박스 화면으로 이동하며 해당 유닛의 동작과 관련된 접점들에 대한 이력 재현과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유닛의 동작 시간 추세 변화가 관측되었다면 이 유닛이 어떤 이유로 상태 변화가 발생했는지 이력을 재현함으로써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루션의 세 번째 기능인 알람 분석 기능입니다. 알람 분석 기능은 조회 기간 중 발생한 알람의 총 발생 건수와 시간을 막대 차트와 파이 차트 형태로 시각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공정 현황 막대 차트에서는 공정별로 알람이 발생한 건수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알람 발생 시간과 건수가 가장 높은 공정부터 낮은 공정 순으로 리스트업 됩니다. 이를 통해 어떤 공정이 가장 비가동률이 심한지 확인하는 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측의 파이 차트에서는 알람 카테고리별로 각 알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의 공정 세부 현황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알람 접점 단위별 알람 발생 건수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공정 알람표를 보면 공정 알람 발생 이력이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이 알람 발생 이력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할 경우 블랙박스 탭으로 이동하며 알람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알람이 얼마나 발생했다는 시각적인 표현해주는 것 이상으로 어떤 공정이 어떤 접점에서 발생 빈도와 시간이 높은지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 그런 발생 빈도가 높은 알람들에 대해서 발생 메커니즘을 블랙박스 기능을 통해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저희 솔루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이 분석 기능을 통해 설비 고장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왼쪽 리스트를 보시면 상부측 공정이 평상시 정상으로 운영되다가 평균 동작 시간을 벗어나 화면에서 이상으로 감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근거로 실제 실린더 로드 패킹부의 마모로 인한 에어리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빠른 원인 조치로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H사 차체 공장 의장 라인의 드랍 리프트 설비에서 발생한 이상 추이 분석을 통해 감지한 사례입니다. 드랍 리프트는 차체를 다른 층으로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리프터 설비를 말합니다. 이 드랍 리프트가 작동하기 위해서 드랍 리프트에 달려있는 벨트가 동작을 해야 합니다. 이 벨트에 대해서 동작 시간을 모니터를 걸어두었는데 동작 시간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드랍 리프트의 벨트가 늘어남으로써 동작 시간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벨트가 늘어나다가 중대 고장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 블랙박스 솔루션 추이 분석 기능을 통해서 사전에 이상을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블랙박스 솔루션을 적용하여 공정의 운영을 최적화한 사례입니다. 공정 택트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 택트 타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크리티컬 패스를 파악하고 이 크리티컬 패스에 해당하는 접점의 동작 시간을 줄여주어 공정 택트 타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 같은 경우 블랙박스 기능을 통해 공정의 제어 접점들의 동작 타이밍과 시퀀스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공정 택트 타임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킨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공정 이상 탐지의 블랙박스 기능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공장 같은 경우 다차종 생산 라인으로 공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차종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공정은 차종 기초 데이터 값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차량 감지 센서가 살아야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는 이 선후 관계가 잘 지켜져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나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는 이 선후 관계가 지켜지지 않고 0.3초 정도 차량 감지 신호가 먼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점의 미세한 동작 순서 차이를 블랙박스 기능을 통해 재현하였고, 관련된 제어 로직을 수정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솔루션인 PLC 모니터링 시스템 옵트라 트래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설비에 운영되는 공정에서 이상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원인 추적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비 모니터링 PC에 제어 로직 정보와 해석에 근거한 신호 수집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른 원인 파악과 로그 기반의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PLC 기종에 대해 제어 프로그램을 분석 변환과 로그 데이터를 해석하여 이상 상황 발생 시 사용자 조작 없이 원인 추적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정별 운영 상황과 이상 발생 현황 모니터링, 이상 발생 세부 항목을 실제 수집 로그 기반으로 분석하여 리포트를 표시, 실시간 공정 제어 동작 상태 모니터링, 이상 발생 시 원인 추적 정보 제공, 자동화 설비 제어 로직과 실시간 수집한 로그를 분석하여 이상 원인 추적 정보 제공, 장애 원인에 대한 로직 추적을 통해 최초 장애 발생 위치를 로고 기반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설비 현황에 대한 설비 운영 현황 이력과 상세 사이클 타임, 고장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통계화합니다. 또한 일별, 주별, 월별, 공정 동작 패턴 사이클의 변화 추이를 레포트로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고, 대상 공정에 대한 종합 현황, 공정별 사이클 통계 정보, 에러 발생 건수 확인 및 공정별 시퀀스 차트를 가시화해주고 있습니다. 옵트라 트래커는 현재 자동차, LCD, 반도체, 기타 장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개발된 레이아웃으로 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가동률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현황, 공정 데이터를 통계화해주고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방법은 다르나 고장 진단의 목적과 이슈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고장 진단의 방법 및 분석의 체계화를 통해 예지 보전으로 공정 사이클마다 녹화 접점을 설정하여 필수 구간을 녹화하고 보전팀이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이상 현상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과 공정 최적화를 통해 전체 사이클 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UDM텍 솔루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UDM텍의 옵트라 블랙박스와 트래커 기능과 레퍼런스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기계어 처리 기반이라는 용어와 특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네, UDM텍사의 기계어 처리 기술은 정적이고 동적으로 실행되는 제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다양한 제어기마다 다른 로우 레벨 언어를 공용 형식의 하이 레벨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정적인 정보 흐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동적인 정보는 제어 소프트웨어의 입력과 출력이 관련된 각종 센서나 제어 하드웨어들과 통신합니다. 기계어 처리 기술은 하드웨어와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간 정보의 통신 과정을 컴퓨터가 해석하고 제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기계어 처리 적용 분야로 자동화 설비의 이상 탐지와 원인 파악, 공정 추이 분석, 주요 부품의 생애 예측, 공정의 재현, 분석, 이상을 발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현장의 PLC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각화하고 모니터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의 데이터를 DB 및 클라우드까지 전송하는 별도의 솔루션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드벤텍과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의 PLC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현재 DB는 PC 하드드라이브에 바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추후 어드벤텍과 협업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응용하여 더 다양한 제어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UDM텍의 주현우 엔지니어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파트너사 중 마지막 발표입니다. AI 예지 보전을 이용한 설비 최적 관리 솔루션에 대해 퓨처메인의 이신혜 이사님께서 적용 사례와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을 맡은 퓨처메인의 이신혜 이사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예지 보전이 가능한 설비 최적 관리 솔루션 및 관련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실제로 2010년에 자동차 제조 공정의 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0년의 사진이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2023년에 자동차 제조 공정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많은 공장들의 그 노동력 부족이 바로 오토메이션을 가속시키는 그 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장에서 제조를 담당하던 부분이 사람에서 점점 기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설비, 이 공장에서 노동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런 설비에 대한 관리 마켓이 2010년에는 약간 1608 밀리언 달러였다면 2026년에 예측한 바로는 15.932 밀리언 달러로 점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장률도 매년 3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트너에서는 2022년에 이제 고객사들 상대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바로 내년에 도입할 수 있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Asset Performance Management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련된 설비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노란색 마크로 되어 있는 차트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다 내년 이후에 2022년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체크를 한 이제 고객사들이 선택을 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설비 관리가 왜 중요하길래 이런 부분에서 더 투자를 하고 점점 늘어나고 마켓이 성장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표가 바로 설비 보전 관리 방식에 대한 표입니다. 보시면 사후 보전부터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예지 보전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단 우리가 공장에서 설비가 고장나면 고장나서 확인하고 고치는 방식을 사후 보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설비가 중요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사후 보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예지 보전 방식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지 보전 방식이 도대체 무엇이지? 그리고 예지 보전 방식을 하면 무엇이 좋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차트는 사후 보전 관리를 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용 손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고장이 발생하고부터 정상 가동할 때까지를 설비가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가동 중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설비가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뜻은 즉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설비가 고장이 나면 담당자를 찾고 고장 부분이 무엇인지 찾고 진단을 하고 수리 부품을 준비를 하고 고장 부분을 수리하고 그걸 고쳐서 시운전을 하고 정상 가동하는 데까지가 100이라는 시간이 투자된다고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지 보전을 한다면
보시는 차트처럼 설비의 가동 중단 시간을 약 70% 이상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지보전이라는 건 설비의 고장이 언제쯤 어떤 고장이 일어날지 명확히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미리 대응책을 준비를 해놓고 정해진 스케줄에 맞게 설비를 유지보수하면서 가동 중단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예지보전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지보전 관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까요? 그 미국의 엔지니어링 기계공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시장 리서치를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사후 보전을 했을 때보다 예지 보전이라는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를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무려 76%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예지 보전이라는 것이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고 설비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예지보전 솔루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용이 되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설비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이 부착된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쭉 모니터링을 합니다. 기존의 여러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바이브레이션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 설비에 이상이 감지되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상이 생긴 이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솔루션들은 설비 이상이 발생하면 이상이 생겼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알람을 띄워드립니다. 그런데 그 알람이 뛰면 그 이후에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고장이 난 거지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외주 인력에 또 의존을 하게 되면 비용이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여러 가지 그래프와 파형,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야지만 알 수 있었다면 저희 솔루션, 특히 이제 설비 최적관리 예지보전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37년 동안 축적된 진단, 엔지니어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되던 설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이상이 발생한 부위가 어디인지 어떤 고장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고장이 언제쯤 심각해질 것인지를 자동으로 진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장에 우리 기업의 설비 전문 담당자,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없어도 저희의 이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설비를 스마트하게 이제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센서가 부착이 되고 이 부착된 센서에서 설비의 실시간의 상태를 평가를 해서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설비에 어떤 이상이 감지가 되면 저희가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알람을 띄워드리고요. 이렇게 알람이 떴을 때 해당하는 부위를 클릭만 하게 되면 해당하는 위치에 컴포넌트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했는지 자동으로 진단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컴프레서의 베어링 결함이라는 고장이 진단이 되었고요. 여기에 따른 루트 커즈,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보수 하셔야 되는지 대처 방안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설비 담당자나 설비 관리자가 설비를 모니터링 하다가 이상이 생겼을 때 클릭만으로 해당하는 부위에 어떤 결함이 생겼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설비가 다 종류가 다르고 제조사도 다 다르고 설치된 시간이나 설비 연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 모든 다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나요? 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봐 주시는데요. 저희 퓨처메이는 이제 엔지니어링 기업으로서 뒤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설비 진단 전문을 해오던 회사입니다. 저희는 사실 설비가 다양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설비 자체가 다양한 기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익스트루더라는 설비는 여러 공장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설비인데요.
이 익스트루더라는 설비는 사실은 모터, 기어박스, 스크류, 샤프트, 드라이어로 이루어진 설비인 것처럼요. 저희 퓨처메인은 이러한 설비를 구성하는 기계의 요소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세분화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설비이던 베어링 없는 설비 없지 않습니까? 기어나 기어박스나 믹서나 아지테이터나 터빈 컴프레서 모든 진동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 설비에서는 다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저희 회사 소개를 진행을 하면, 저희 퓨처메인은 설비 진단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설비나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고,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쭉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해당하는 설비에 어떤 고장이 생겼는지, 결함이 생겼는지 진단하고 대처 방안을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오래 해오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되고, 여기에 첨단 ICT, IoT 기술을 융합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예지보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비 진단 전문가, 특히 도메인 현장에 도메인 날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37년 동안 350건이 넘는 현장에서 수집한 설비에 대한 결함 데이터, 이상 데이터, 패턴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태 데이터 등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37년부터 모아온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씩 비식별화 처리, 가공 처리를 한 후에 이 데이터를 다른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DX 디지털 산업혁신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데이터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또 필요하신 분들, 또 설비에 대한 이상 데이터, 정상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실 분들은 DX 디지털 산업혁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한 것은 좋은데,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의 수집단입니다. 제가 잠깐 저희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적절한 하드웨어가 선행이 되어야 여기에서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수집된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어야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지면 그 결과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답게 설비의 사양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센서부터 DAQ, HPC, 그리고 서버까지 구성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의 사양에 맞게 유선, 무선 센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유선과 무선 센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DAQ에서 한번 받아서요. 혹은 이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각각 현장에 있는 HPC에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온 다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어드밴텍의 HPC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드밴텍의 HPC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산업 현장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HPC를 사용했을 때 데이터 처리가 원활하고 수월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비 사양에 맞는 하드웨어의 구성과 이 하드웨어의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비 사양에 맞게 하드웨어를 저희가 구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솔루션에서 예지보전 솔루션에서 설비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설비 데이터 위쪽에 보이시는 여러 온도와 습도, 밸브 값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진동이나 여러 가지 각종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PLC라든지 BMS와 같은 타 이기종 시스템과도 연동을 통해 다른 다양한 데이터들도 같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의 관리를 위한 진동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공정 데이터, 환경 데이터도 같이 연계해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CMMS나 TMMS 시스템이 있다면 그쪽이랑도 같이 연동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유의미한 알람이 몇 회 이상 울렸을 때 작업 요청서를 자동으로 발행을 하고
작업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 작업 내역이 다시 연동이 되어서 저희 솔루션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연동을 통해서 이게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만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설비에 어떤 부착된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다양한 데이터들도 같이 수집을 해서 통합 관리라든지 데이터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럼 예지보전 솔루션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기술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상감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진동 데이터라고 했을 때 진동의 양값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 되는 트렌드를 보면서 특정 스레솔드 값을 정해놓고 이 기준값을 올라가거나 떨어졌을 때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이상이 발생한 곳이 어느 위치인지 어떤 고장에 의해서 이상이 발생했는지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진동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정량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진동의 주파수 분석이라는 정성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설비에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그 발생한 이상이 어느 설비의 어떤 컴포넌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베어링의 결함인지 언밸런스인지 미스얼라이먼트인지 공진과 같은 구조적인 어떤 결함인지까지도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비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시고 예지보전 솔루션을 도입하실 때 진동의 주파수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기술력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장을 자동으로 진단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그럼 진단된 고장의 정확도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지금 요 보시는 사례는 화학 플랜트, 글로벌 화학 플랜트에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지금 노란색 불에 표시된 것을 보이실 거예요. 설치된 지 저희가 15분 만에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 불이 떠서 굉장히 놀랐었고요. 일단 노란색 불을 클릭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셜 러빙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어떤 게 마모 현상, 마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 시스템에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비 담당자에게 지금 결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설비를 솔루션 검증차원에서 한번 설비를 열어보자 라고 해서 설비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터 부분에 있는 이 로터 부분에 지금 파셜 러빙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파셜 러빙이라는 것은 비교적 초기 결함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소음이나 진동으로 찾기가 어려운 결함입니다. 그런데 이 파셜 러빙을 찾지 못하면 설비가 러빙으로 진전이 되고 계속 한쪽에 마찰 마모가 생기면 절연자가 열화되고 모터가 타버리는 중대한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비도 중대한 결함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 설비가 멈출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러한 중대한 결함을 일으키는 그 전 결함인 러빙보다도 더 초기 결함인 파셜 러빙, 그리고 파셜 러빙보다도 더 초기 결함인 에어갭 불평형인 상태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리자에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 초기 결함일 때는 적은 유지 보수 비용만 들여서 다시 설비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 그런 진정한 예지 보전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인인증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신뢰성 평가를 한 결과 설비 결함 진단의 정확도 98.3%를 달성하면서 신뢰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비 예지 보전 솔루션을 사용을 했을 때 4가지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퀄리티입니다. 설비 결함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설비 결함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불량률 또한 감소가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비용의 절감입니다. 설비를 최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설비가 돌발 고장이 발생하지가 않고 미리미리 예지해서 보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설비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산성입니다. 설비 돌발 고장이 감소가 되고 설비가 가동 중단 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안전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설비 공장의 원가 절감 그리고 제조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효과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다양한 고객들과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지만 저희 설비 예지 보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진행해 드렸습니다. 보시다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퓨처메인의 이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추려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AI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제조를 위한 AI 솔루션을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영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분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적용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대답해 드리기보다는 그 설비 관리나 설비 예지 보전 분야에서는 AI가 충분히 굉장히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설비 예지 보전 분야에서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으로 한 알고리즘이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뢰성 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신뢰성 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고 설비 예지 보전이나 최적 관리 분야에서는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메인의 EXRBM 솔루션이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유틸리티 설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로 하는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와 같은 제조 및 공정 설비에서의 어떤 솔루션 적용은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유틸리티 설비에서도 이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사실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로 한 제조나 공정 설비에서도 저희 솔루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2차 전지 쪽에 L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인 믹서류와 롤프레스 쪽에 당사의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초반에 설비의 결함을 찾아내서 빠른 대응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비의 어떤 분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적용을 할 때 어떤 설비이냐, 이게 유틸리티 설비이냐 공정 설비냐라기보다는 그 공정 안에 모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게 ROI가 잘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적용 분야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퓨처메인의 이신혜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드벤텍과 와이저 파트너와 함께하는 AI 스마트 팩토리 웨비나를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는 어드벤텍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양한 솔루션과 선진 기술이 반영된 최신 제품으로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드벤텍이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과 파트너 솔루션에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설문에 참여해 주신 50분을 추첨하여 드리는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드벤텍과 함께 엣지 AIoT와 함께 차세대 비즈니스를 선도합시다. 그럼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